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지혜로운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게일. Wise Abigail인 거죠. 지혜로운 아비가일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보내주신 거는 가족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자리를 잡은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고민은 결혼밖에 없었던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제 일상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마치 낙인처럼 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서로 참고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남은 인생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 갈라서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두 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정으로서 오랜 시간 행복했던 시간이 너무 많은 가족이니까요. 그거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아픕니다. 이런 아픔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혼자 마음 식히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 못하는 슬픔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이런 질문이었구나. 말 못하는 슬픔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서 너무 좀 성숙하고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혼을 바라보시면서 본인은 아프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두 분이 서로 참은 것도 많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이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응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워낙 그 연대감이 크고 서로 이렇게 묶인 게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같은 가족 구성원을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본인 부모님을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유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거는 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상처는 되죠. 상처는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덜 상처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건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야만 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이렇게 받았으면 뭐 받은 거를 바꿀 수 없으니 그러면 아무는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건 본인만의 어떤 가족과 떨어지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고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1대1로 항상 이제 가족의 어떤 형태가 만약에 묶여 있으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1인으로서의 관계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서 좀 달라지게 좀 다르게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완전히 이혼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별개의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 이 두 분 서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컸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상처라든지 저의 어떤 심리적 그냥 자동 반응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상처가 아니어도 그냥 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이 관계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고 관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한참 좀 적응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관계가 완전히 끊기면 그러면 또 새로 1대1로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나의 어떤 단위가 아니니까 부모가 아니고 부랑 모이니까 그래서 부님이랑 모님이랑 따로따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다자적인 관계가 아닌 양자적인 관계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처 안 무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부모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참된 인간으로 1대1로 만나서 연을 새로 맺어갈 수 있는 기회인
이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니까 제가 경험한 가족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진 게 어머니랑 1대1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었고, 아버지랑도 1대1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랑 보내는 시간,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 이런 거를 할 때 또 그 다른 파트도 생각하고 이 관계도 신경 쓰고 막 이래야 됐던 건데, 우리 관계가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상처가 아물어 가면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하시면 그 아픔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픔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상황이 좋아지고 다른 긍정적인 거에, 건설적인 거에 집중을 하면서 대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먼저 질문 주신 부분은 그 아픔도 아니고 그 뭐 가족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아니고, 먼저 던져주신 질문은 말 못하는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정말 친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많지만 좀 얕게 지내는 친구가 많은 게 좀 상당히 보편적일 거예요. 워낙 소셜미디어에 그런 문화가 두드러진 사회에서 살고 있고, 경쟁이 심각한 사회에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절친, 진짜 아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저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런 주변에 그런 일인이 없을 때 그러면 본인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생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고 그 사람들한테도 털어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것들을 털어놨을 때 의외로 더 속 시원하고 평가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런 거 없다면 그러면 글로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거 해봤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랑 한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쫙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안 들었는데, 근데 일단은 썼어요. 일단은 쓰고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보고 그러니까, 아 그래, 나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구나, 난 그런 기분이었구나, 맞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하고, 근데 스스로에게 그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화나 있는 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근데 받아들이게 되면 또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어머니를 앉혀가지고, 앉혀서 어머니가 그동안 이러이러하면서 뭐 물론 본인을 위한 부분들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했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편지를 먼저 쓰고 이거 스스로 해주는 말이 아니었으면 그때 막 엄청 싸우고 막 화 공격하면서 이랬을 텐데, 근데 이렇게 좀 스스로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아픔을 스스로에게 먼저 공유를 해주니까 나중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심지어 그 당사자가 있었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볼 것 같아요. 스스로 이런 거를 글로 남겨서 나중에 또 다시 보고 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제 돌멩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는데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미래를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거나, 이 자격증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상성이 맞지도 않아요. 하기 싫은 것들이라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기 싫다만 이렇게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래요. 해야 하는 일인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피드백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일까 이런 거 따지면 그러면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일도 있고 다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대안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이거를 똑같이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이거 뭐 좀 먼저 찾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뭐 도피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꼭 그렇게 도피가 아닐 수 있고 제가 또 다른 어떤 저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대안을 먼저 생각해보고 비교를 해서 꼭 해야 되는 걸까? 다시 생각해보는데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아는 거죠. 다른 거를 찾아봤는데 그거 다 안 되다고 하니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하셔야죠. 그냥 막 그 영어로 이제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You just have to suck it up and do it. 그래서 그냥 본인의 그런 하기 싫다 같은 사고를 싹 다 치우고 싹 다 치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비교 분석을 안 하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지 않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네, 진짜 해야 하면 그러면 또 그걸 좀 쪼개서 해보는 게 좋아요. 진짜 하기 싫은 일도 하기 싫은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너무 힘들거나 오래 걸리거나 하면 그러면 그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걸로 좀 쪼개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실천이 가능하더라고요. 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쪼개서 보고 약간 목표가 있으면 소목표로 쪼개서 해보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데 방법이 잘 약간 모르겠을 때 쪼개서 해보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쪼개는 거 예 하나만 들어줘. 쪼개는 거에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쪼개는 거에 예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걸까요? 저는 청소를 정말 싫어합니다. 네,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한꺼번에 다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시작조차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해야 하는 일인데 꼭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생각하면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다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이번에 화장실만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나머지 그러면 다 상관없어요. 더러워도 정말 상관없어요. 냄새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은 화장실만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화장실만 할 때도 있지만 화장실 하다가 주방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시작이라도 그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의 예가 좀 너무 간단한 예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 쓰는 것도 막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일인데 그러면 이제 책 써야 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려고 하면은 시작도 안 돼요. 막 글이 안 써져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그냥 뭐 이번 달에 그냥 몇 가지만 해볼 거다 하고 이번 주에 그냥 하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작은 돼요. 그리고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싫은 일, 큰 일들,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데 접근이 잘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좀 쪼개서 하나의 소목표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가지 좀 골라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몇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신 것도 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보고 나중에 또 이제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몇 가지 좀 다뤄볼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 보내주시면 더 많이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